나라의 힘은 무엇으로 결정될까? 나라의 힘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는 과학기술이다. 그리고 그 과학기술의 뿌리에는 언제나 수학이 있다. 그래서 세계 여러 나라는 아이들이 수학을 더 잘 이해하고 수학을 좋아하도록 만들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수학은 단순한 계산 도구가 아니라 과학기술을 움직이는 가장 오래된 언어다. 우리나라 수학교육은 왜 어려워졌을까? 한때 우리나라의 수학교육은 공식 암기와 문제풀이에 갇혀 있었다. 마치 마법의 비밀책이 눈앞에 있는데 아이들은 그 내용을 이해하지 못한 채 주문 한 줄만 외우는 것과 같은 상황이었다. 이런 환경에서는 창의적인 인재를 기르기 어려웠다. 아이들은 수학 공부에 많은 시간을 쏟았지만 그 대부분은 문제를 반복해서 푸는 데 사용되었다. 탐구와 체험, 실생활과 연결된 수학의 의미는 점점 사라지고 있었다. 수학 교육은 어떻게 바뀌기 시작했을까? 이러한 문제의식 속에서 2009년 교육과정 개정이 이루어졌다. 이후 2012년 1월 수학교육 선진화 방안이 공식적으로 발표되었다. 핵심은 명확했다. 생각하는 힘을 기르는 수학, 생활 속에 스며 있는 수학의 원리를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는 힘을 기르는 것이었다. 평가 방식에는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 수학 교육의 방향이 바뀌면서 평가 방식에도 변화가 생겼다. 서술형 문제와 과정 중심 탐색형 문제 출제가 권장되었다. 수학의 역사, 의미, 실생활 활용 사례를 함께 담아 마치 이야기를 읽듯 수학을 접하도록 했다. 이른바 스토리텔링 수학의 시작이었다. 왜 함께하는 수학이 강조되었을까? 수학 교육의 또 다른 목표는 모든 아이가 수학을 배울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이었다. 특정 아이만 잘하는 수학이 아니라 모두가 수학의 원리를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는 수학을 지향했다. 그러나 2014년에 종료된 수학교육 선진화 방안은 절반의 성공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스토리텔링 수학은 왜 한계에 부딪혔을까? 스토리텔링에 대한 이해가 충분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진정한 스토리텔링 수학은 단순히 문제를 문장제로 바꾸는 것이 아니다. 수학 단원을 배우는 목적, 그 이론이 만들어진 과정, 어디에 활용되는지를 함께 다뤄야 한다.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연산 문제를 글로 바꾼 수준에 머무르는 경우가 많았다. 가장 큰 걸림돌은 무엇이었을까? 가장 큰 문제는 여전히 입시 제도였다. 시험이 문제풀이 중심으로 유지되는 한 아이들은 시험에 나오는 내용만 공부할 수밖에 없다. 교육의 방향과 평가 방식이 서로 엇갈리고 있었던 것이다. 수학 교육은 어떤 시선으로 바라봐야 할까? 교육은 단기간의 성과로 판단할 수 없다. 교육은 100년을 내다보는 계획이다. 수학 교육 선진화 방안으로 시작된 변화가 잠깐 스쳐가는 정책이 아니라 미래의 지혜를 키우는 바람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해본다. 수학은 문제를 푸는 기술이 아니라 세상을 이해하는 힘이기 때문이다.